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한남동 공관 입주가 하염없이 늦어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돌자 대통령실이 생각보다 관제가 낡아서 보안과 안전시설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초 공관 예정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길 때 내세웠던 이유가 낡아서였는데 생각보다 낡아서였다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비용, 이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이사하는데 이렇게 국력을 다 쏟아도 되는지, 공정과 상식을 외친 정부에 국민들은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입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정기남 조선대 겸임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입니다. 언제 또 보수우파가 됐어요? 저 언제나 보수우파 패널입니다. 중도 아니세요? 중도? 그러니까 댓글에 쓰시는 분들이 자꾸 장성철 제 보수우파 패널 아닌 것 같아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먼저 밝히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제가 보수의 심장 장성철 소장이라고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그래서 해주셨죠. 예.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예. 오늘 또 얘기를 한 겁니다.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보수의 심장 감사합니다. 장성철 소장, 윤희석 대변인도 공감하시죠? 공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치킨 쿠폰,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화장품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폼 클렌징 드리겠습니다. 시사 1번지 1주년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네요. 10월 25일이 1주년 되는 날인데요. 저희가 특별 선물 준비했습니다. 시사 1번지로 오행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최우수 오행시 두 분을 선정해서 크루즈 선도 여행사 롯데관광에서 제공하는 400만 원 상당의 2인 크루즈 여행권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 오행시 20분을 뽑아서 임플란트 판매 세계 1위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성 치약 칫솔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방송 시간까지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25일 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후보자 하나 소개할까요? 무등산에서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잠깐만요. 무등산은 없을무로 시작하는 산입니다. 등급을 매기는 차별의 세상에서 벗어나 지역도 남녀도 남북도 무등하리만큼 보듬어주는 산입니다. 광주방송의 시사 1번지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이 염원을 담아 무등산에서라는 제목으로 시조를 띄웁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정기랑 교수, 갑자기 무등산 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최근에 또 개방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예. 정상까지 또 올라가고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무등산 개방 그동안에는 입석 때 서석 때까지는 다 안 했는데 네. 이제는 위에 천왕봉까지도 공개를 네. 하고 했죠. 그렇게 돼서 뭐 얼마 전에 뭐 강기정 시장과 함께 시민들이 이렇게 다 오르는 모습을, 산을 오르는 모습을 한번 자료화면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입석대를 바라보는 무등산과 또 천왕봉에서 내려다보는 무등산은 확연히 다르죠. 네. 네, 우리 광주 시민들의 어머니 같은 그 무등산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주신 무등산에서님 감사합니다. 시사 1번지로 시조를 만들어 주셨는데 정기남 교수님이 한번 오늘 떼봐 주시죠. 잘렸네. 무등산에서니까 광주 출신 정기남 교수께서 시 날려주세요. 자, 시절이 추워지니 갈대숲 정쟁 소리, 사람도 서석대도 시름만 깊어가네. 일찍이 현인들은 새털을 보았건만 번듯한 인재들은 머리를 숙이거나 지평 위 해 뜨는구나 무등산아 솟아라. 야, 뭐 대단하시다 진짜. 그렇죠? 대단하시네. 편에 그 예, 이분은 시조입니다. 시조. 아주 운율도 딱 맞춰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무등산에서라는 제목으로 시사 1번지 오행시 시조를 보내주신 무등산에서님 감사합니다. 후보작 올라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저 입주가 자꾸 늦어지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설마 그러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장성철 소장,
좀 흉흉하다 할 정도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곧 입주할 거예요. 관저에서 지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한 두세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그래? 뭐 여태까지 많이 의심했던 그러한 일들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경호 안보상의 여러 가지 시설과 조치를 취한다고 봐야 되겠죠. 흉흉한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희석 대변인 혹시 입주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뭐 들으신 거 있어요? 예, 그 아무래도 대통령이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보안 시설 그걸 공사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원래 예상한 게 예를 들어 한 달이었으면 예.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진다 이런 설명인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거나 뭐 궁금해하시는 게 좀 적어졌을 텐데 아무 얘기가 없이 뭐 8월 안에 입주한다 했다가 또 아무 얘기 없이 또 한 달 이상 지나가고 하니까 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합니다. 혹시 언제쯤 입주할 거다 그런 얘기는 들으신 거 없나요? 예, 제가 날짜는 못 들었고요. 예. 이달 안에는 뭐 이달 했다, 안에는?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예. 들리는 얘기로는 완전히 이사는 안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거기에서 출퇴근한다 그런 얘기가 뭐 있기는 하던데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지난번 수해 났을 때 하루 그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숙직하신 걸로 돼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도 공관에서 거기서 주무신 거다라는 얘기도 음. 살짝은 들었는데 뭐 그건 확인이 안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활할 정도의 시설은 다 공사가 끝났는데 이제 보안 시설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대통령 공관이니까 지하 벙커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이런 공사들이 좀 시간이 그렇겠죠. 걸린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남동 관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 전에 외교부 장관이 사용했던 공관이거든요. 정진남 교수. 네. 당초에 맨 처음 검토됐던 것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옮긴 게 이유가 너무 낡아서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낡았다고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자가주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5년간 전세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국민이 준 전세죠. 그런데 물론 뭐 사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어느 정도 고치면서 들어가야겠습니다만 지금 이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10억 넘게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개보수 공사를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32차례나 개보수 공사를 했는데 더 손을 봐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뭐 보일러, 방수, 인테리어, 보안 여러 가지 공사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관점에서 이게 좀 너무 과하게 지금 이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러나 어찌됐든 그 뭐 비용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좀 약간 투명한 어떤 그 절차인 것 같아요. 예. 무슨 대통령실 얘기 나오거나 또 뭐 관저 얘기만 나오면 보안상 얘기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만 듣게 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뭔가 대통령실 관련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즉흥적이고 또 이렇게 약간 불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불필요한 어떤 관저 입주 시기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더더욱이나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약간 좀 질겁을 하겠습니다만 뭐 2024년도에 뭐 GTX가 그게 관통하기 때문에 뭐 풍수 시설상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뭐 바깥에서의 어떤 소문 같은 저도 얘기들. 들었어요. 밑에 뭐 굴이 있으니까 안 네네. 좋다. 그다음에 뭐 특별히 좋은 날을 지금 기다리다 보니까 이미 공사는 끝났는데 경호 인력은 다 들어와서 지금 뭐 숙식을 하고 있는데 부부만 지금 입주 날짜만 늦춰지는 거 아니냐. 날 좋은 날짜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게 불필요한 소문 또 불필요한 어떤 잡음들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실 전체를 보는 눈이 국민들에는 야 뭔가 왠지 불통 뭐 이런 이미지를 좀 더 씌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 전에 이낙연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방금 정진남 교수께서 5년 전세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5년 전세,
국회의장은 2년 전세인데 총리는 사글세 산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제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에 외교부가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2차례나 개보수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든 비용이 10억 6,790만 원.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 5월까지 이미 개보수 공사를 해서 고친 데만 10억이 들었는데 그걸 또 다시 고치면서 돈이 지금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들어간 비용이 21억 415만 원. 이 가운데 삼청동 공관공사에 투입된 예산만 2억 4,623만 원. 이런 비용들이 다 세금 아닙니까, 김도수 소장?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길 때도 비용 문제가 쟁점이 됐었고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한 1조 가량 총 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추가 연쇄 뭐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방부와 합참 이런 뭐 또 거기다가 뭐 기무, 정보, 뭐 사령부 이런 쪽이 뭐 옮기는까지 비용하면 1조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직무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저죠. 관저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사실은 뭐 지금부터 거슬려서 한 2달 전에는 이 그 대통령실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좀 밝히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라는 걸 좀 공개적으로 투명화해야 되는데 지금 저 뭐 예산도 그렇고 비용 업체 시비도 좀 있었고요. 또 이게 지인 찬스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뭐 예. 이렇게 또 말해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좀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안보와 관련해서 또 이기 대응과 관련해서 지난 수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이런 인식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취급한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난번에 대통령께 기자들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사가 늦어집니까? 그때 대통령 답변 한번 다시 들어보지요. 일단 이 한남동 관저 일도 언제쯤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안전장치, 안전 이런 저게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뭐 차차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바쁘고 해서 워낙 바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뭐 이삿짐 대통령이 나르냐 뭐 그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장성철 소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중요한 문제죠. 대통령께서 어디에 거주하시고 그리고 어디에서 주무시는지 이거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 북한에서 침공을 한다, 전쟁을 한다. 시작. 제일 먼저 어디 하겠습니까? 대통령부터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집권을 해봤잖아요. 좀 민주당 패널분들이나 민주당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생명과 안전과 거의 동일시 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저 뭐 세금 좀 들어가고 공사 비용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너그럽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좀 늦게 들어가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보안시설, 경호시설 해야죠. 그게 한두 달 만에 안 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집권해 보셨으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경호시설, 방호시설 다 만들어라. 그렇게 좀 덕담 수준으로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수의 심장이 맞네요. 그러니까 국민적 그 장성철 소장의 얘기도 뭐 일견 뭐 타당하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관점을 고려해서 뭐 발언도 하고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바람이라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좀 소상하게 좀 투명하게 설명하고 또 공식적으로 어떻게 브리핑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준다면 훨씬 더 어떤 국민적 우려는 저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설명도 필요하고 저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통령 뜻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거지 않습니까? 그거 국민들한테 안 물어보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죠. 대통령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국민들이 그 부분은 양해를 해줬는데 그다음에 또 공간 옮기는데 또 이런저런 장소 또 한 번 더 옮기고 비용 또 들고 그렇다고 또 외교부 장관도 어디로 또 가야 된다면서요. 비서실장 공간인가? 또 비서실장 공간도 또 고치잖아요. 또 비서실장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이사한 거고 그렇게 해서 돈이 계속 들어가면 좀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일견 타당하신 말씀인데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신 분이고 청와대 개방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일을 하기 위한 그 어쩔 수 없는 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물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국민 세금의 쓰임이라든지 이 이사가 늦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행정적인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국민들께 미안함은 가져야 된다는 건 맞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이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야당도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무엇보다도 흉흉한 소리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좋을 것 하나도 없죠. 빨리 잘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방산주 주식을 산 사실이 드러나서 문제가 됐고 이것을 이제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원으로 상임위원을 갔을까? 방산주 사가지고 자기 주식 올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런 비난이 나왔습니다. 나올 법해요. 그러자 이제 부랴부랴 팔았는데 야당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야당에서도 전재수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 이해가 안 간다. 대선 끝나고 다 정말 충격에 널브러져 있는데 어떻게 주식 살 생각을 하냐. 제가 생각해도 참 멘탈이 대단해요. 그리고 만약에 방산 주식을 샀으면 국방위 가는 거 본인이 안 갔어야죠. 그리고 갔다 하더라도 그걸 뭐 다 팔고 한다든지 신탁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기남 교수 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는 이제 전재수 의원이 그 야당 의원으로서 좀 뭐 각오하고 할 말을 했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제가 왜 각오하고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측근 의원들이 좀 비판적 조언을 하면 이재명 대표와는 상당히 멀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각오하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재수 의원 표현처럼 대선 패배 이후에 많은 지지자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뉴스조차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시점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2억 원 이상의 주식 거래를 했다. 충분히 저는 실망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야, 이재명 대표 정말 멘탈 갑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논란이 일자마자 이제 하루 만에 그 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은 저는 뭐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백지 실탁 절차와 무관하게 오히려 또 주식을 매각함으로 해서 논란 자체를 완전히 지웠다는 측면에서는 평가합니다만 이런 논란을 통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좀 뭐랄까 그 대선 패배 이후에 보궐선거 출마라든지 당대표 출마라든지 이런 그 좀 뭔가 이 전체 지지자층을 고려하지 않는 독선적이고 야박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좀 더 씌워졌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글을 올려주시는데 김두수 소장
방산주가 아니고 조선주, 그러니까 뭐 조선 관련된 주식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뭐가 맞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대우해양조선 이 문제 두 주식이 사실 이제 거기에 방산업체가 들어있지만 방산주로 굳이 분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중공업의 대부분은 방산에 다 부속이 들어가는 체제로 꾸려져 있습니다. 뭐 현대로뎀이든 뭐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방산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다 연관돼 있고 한국 중공업 중에 대부분은 방산에 다 연관돼 있는데 굳이 이제 방산이라고 이렇게 그걸 규정하고 나면 훨씬 더 이제 문제가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공개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규정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쪽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선 패배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 때 본인은 이제 아마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본인이 잘한 이미 이제 그 대선 때도 보여줬지만 이재명 후보 당시에 이런 주식이나 이거에 관련돼 상당히 전문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됐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본인은 별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또 백지 신탁 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뭐 이걸 고의적으로 이제 국방위를 간 거다 이런 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한 나라의 뭐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안보와 국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양을 쌓아야 되니까 국방위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지나친 뭐 이런 공격에 이렇게 맞서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이제 뭔가 변명하기보다는 전량 바로 그걸 이제 매매를 하고 본인에게도 이렇게 상당한 성찰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도 아주 따끔하게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것이 방산 주식이 아니고 조선 주식이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가 대선 패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오히려 지금 반박하기도 하는데요. 주식을 사들인 시점이 총선 출마 전인 지난 5월쯤이고 그때 이제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두 개 종목 주식을 샀는데 한 2억 3,100만 원어치 정도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장성철 소장, 주식 투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대선 주자였지 않습니까? 네. 그 대선이 끝나고 네. 또 이제 유력한 또 차기 대선 후보 주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 사는 것도 자주 보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정치 지도자, 야당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2027년에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어찌 보면 사소한 논란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데 본인이 자초해가지고 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해명도 전 부적절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샀는데 뭐 어때? 국방위 가기 전에 샀는데 뭐 어때? 그리고 백지 신탁 맡겼는데 뭐가 어때? 아직 결론이 안 나왔잖아. 이런 식의 변명을 하다가 결국엔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요라고 언론에 나오니까 그럼 나 주식 팔았어. 이러한 반응이거든요. 상당히 좀 가볍고 과연 적절한 처신이었느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현대중공업이 방산주냐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방산주예요. 방산주라는 것이 뭐냐면 무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게 수상함, 군함, 잠수함 이런 거 만들어서 납품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방위산업체에 무기를 만드는 등록업체들을 방산주라고 하거든요. 이건 정확히 선박도 만들지만 많은 것들에 있어서 군함과 잠수함을 만들기 때문에 방산주가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봄날님 주식하면 범죄자냐 이런 문자 주셨고요. 제임스 황님은 도이치모터스를 샀어야지 뭐 이렇게 또 비아냥 그러시기도 하는데 윤희석 대변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재수 의원이 정확하게 짚으신 부분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정도 되는 분, 대통령이 될 뻔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공적 의식이 어느 수준이냐 그걸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제가 아침에 다른 방송을 했는데 방송 중에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많이 오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썼냐면 일반 월급쟁이가 승진에만 물 먹어도 바로 이렇게 주식 사고 하는 멘탈 가진 사람은 흔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근데 윤희석 대변인 아까 그 논리대로 네. 아니 뭐 누구나 주식 살 수 있는데 뭐 그걸 그렇게 공격하십니까? 뭐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당에서 그렇게 또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대선에서 가장 마음 아파해하고 앞으로를 고민해야 될 사람은 1번이 이재명 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더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 유권자들 지지자들이 훨씬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걸로 보인다면 이분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적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걸 제가 의문을 갖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공적 의식 수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다 좀 지적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앵커께서 물타기를 하시네요. 제일 그 실감 나는 말은 이제 지지자들이 너부러져 있을 때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정서를 보거나 그 심정을 보면 이 마음에 저도 거의 이렇게 동감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변명으로 한다면 그때 약 한 달, 두 달을 일체 두문불출을 하고 딱 한 번 청와대를 다녀온 것 빼고는 안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한 달, 두 달 가면 본인 스스로 이제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가 대체로 개인의 아주 사익이라 보지만 그냥 경제 활동의 한 영역이고 상당히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뭐 전 국민이 거의 다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 대선 후보의 패배의 과정에서 이런 지지자의 심정으로 보면 그 마음이 아주 동감이 간다 이런 차원이지 뭐 사익을 추구했다든지 이런 문제의 비난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재수 의원의 그 지적은 아니 사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뭐 실망으로 아예 타이틀이 사익이에요. 앞에 이제 말 나올 때는 그 뒤에 이제 추가 설명이 좀 긴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대선에서 이렇게 세게 붙었던 분들인데 네. 처신이 문제인 거죠. 그냥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지도자 상 중에 하나는 저는 정치 활동을 하고 또 정치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네. 주식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15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